너무 요즘에 기획 이론적인 부분만 이야기한 듯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케이스를 들어서 한번 시장과 관련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TV를 보다가 이효리 씨가 상업 광고를 재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롯데원 광고에 이효리 씨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내 커머스 관련 뉴스는 쿠팡과 이마트에 대한 뿐이었습니다. 롯데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롯데원과 롯데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내 쇼핑 시장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규모가 오프라인 쇼핑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백화점과 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롯데 쇼핑과 같은 전통 유통 대기업의 부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신세계에는 SS.com, 롯데 쇼핑은 롯데원 등 국내 최대 이커머스 앱 웹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것들, 그리고 이러한 앱들이 나왔을 때 어떤 대규모 광고가 진행되었던 기억을 사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롯데 쇼핑도 적극적인 모바일 온라인 대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러한 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했기에 2024년이 된 지금의 현실이 맞이하게 된 것일 뿐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 점을 단지 롯데온, 롯데쇼핑만의 문제라고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SS닷컴은 물론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다수의 대기업들이 진행한 외주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미 비즈니스적인 실패는 물론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미흡함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이커머스 대응의 실패를 롯데온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2023년 쿠팡이 국내 커머스 시장 1위로 등극한 것은 물론 분기별 흑자를 보이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 커머스 시장 경쟁 측면에서 롯데 쇼핑은 다룰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 쇼핑은 과거 국내 1위였고 마트 시장이 성장함과 함께 이마트에 조금은 뒤처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내 유통 커머스 시장의 2강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서는 2020년 이후, 그리고 2023년이 된 시점, 1위 경쟁에서 롯데 쇼핑을 찾아보기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본 결과 쿠팡과 이마트에 비해 롯데 쇼핑의 매출은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유통사 실적 추이를 보니 뉴스 기사를 보니까 2023년에 롯데 쇼핑의 매출은 대략 14조 5천억 정도였고, 이마트는 29조 4천억 정도였습니다. 쿠팡이 2023년에 31조 9천억으로 이마트와 롯데 쇼핑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뉴스에 표시되어 있는 2020년 매출을 보면 이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롯데 쇼핑은 16조 1천억 정도로 쿠팡이 14조 3천억 정도니까 롯데 쇼핑은 쿠팡보다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마트가 22조로 쿠팡과 롯데 쇼핑에 비해서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매출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은 롯데가 막 롯데온을 개발해서 오픈하고 적극적인 광고 홍보 이벤트를 하던 시기입니다. 외주 개발 시장에서 롯데온은 국내 최대 민간 이커머스 개발 프로젝트라고 불리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롯데온 개발 때문에 다른 커머스 기업들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미뤄지기조차 했습니다. 개발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개발 솔루션 업체를 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롯데온이 오픈되어 대규모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시기가 바로 2020년입니다. 이 말은 결코 롯데 쇼핑이 이커머스 시장을 그냥 관가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 쇼핑의 양강이었던 이마트는 성공적인 이커머스 대항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외주 개발뿐 아니라 M&A까지 하면 이마트는 롯데 쇼핑에 몇 배의 비용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두 경쟁에서 이미 뒤처져 있고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 역량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에서 롯데 쇼핑의 미래는 위기 신호가 켜졌다고 1차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직 국내 3위인 롯데 쇼핑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롯데백화점은 건재하고 롯데마트도 여전합니다. 스타필드에 밀리는 감은 있지만 롯데몰 또한 있고요. 이러한 쇼핑몰은 매출뿐 아니라 부지, 그러니까 땅 가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성장 투자 자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데의 문제는 변화하는 국내 커머스 시장에서 반격과 성장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진행할 인재가 부족한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대기업인 롯데가 인재가 부족하다.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롯데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고 또 롯데정보통신이라는 SI 자회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인재가 내부에 없을 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재를 쓰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어도 이 선수를 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적절한 위치에서 뛰지 못한다면 기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인재를 사용하는 이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롯데는 이효리를 모델로 적극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매우 과거지향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효리 씨의 상업 모델 재개와 함께 롯데는 잠시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쿠팡과 이마트에서 이슈몰이를 빼앗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마트야 부정적인 이슈지만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롯데 쇼핑의 두 번째 빨간불 위기 신호라 생각합니다. 롯데 쇼핑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위기 신호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